3.5절 수열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장에서 실수에서의 수열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미분적 분학 시간에 배웠던 수렴의 정의를 열린 구간을 사용해서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의가 바로 여기 일반 위상 공간에서의 수열의 정의, 수렴의 정의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자, XT가 위상 공간이고 AN이 X의 점들로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합시다. 이때 X의 점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치,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치가 수열 AN의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모두 포함할 때 이거를 뭐라 그랬었죠? 그때? almost all이라 그랬죠? almost all 또는 all but finite. 거의 대부분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함할 때 이때 우리는 수열이 A로 수렴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A를 가리켜서 수열 AN의 극한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수열이 A로 수렴하면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치를 잡았을 때 적당한 자연수가 있어서 이거보다 큰 모든 항이 열린 집합 G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한다?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항이 전부 G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거의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이거예요. 그죠? 임의의 열린 집합을 잡았을 때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해서 이거보다 큰 항들은 다 G에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거 지난번에도 봤던 건데 수열 n분의 1은 자연수의 일반 위상 공간에서 수렴하는 수열이죠. 그 다음 수열 111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죠. 왜냐하면 2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열린 집합을 잡더라도 almost all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almost가 아니라 전부 다 들어가죠. 이것도 3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열린 집합을 잡더라도 모든 항이 다 들어가죠. 그죠? 이 수열도 수렴하죠. 왜? 0을 중심으로 하는 0을 포함하는 임의 열린 집합을 잡으면 몇 개 항 빼놓고 다 그 열린 집합에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수열도 수렴하는 수열이죠. 이것도 어디로 수렴하나요?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작아져서 0으로 가는데 이것도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잡으면 몇 번째 항 이후는 다 거기에 간다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몇 번째 항을 찾는 거는 실제로 찾아내야 되죠. 그죠? n스타. 이것도 마찬가지죠. n스타. 이거는 그 열린 집합, 임의의 열린 집합에는 항상 열린 구간이 있으니까 적당한 입실론, 0 마이너스 입실론, 0 플러스 입실론. 그 입실론을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n스타의 값을 항상 찾을 수 있으니까 수렴한다는 걸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제 3.64 보죠. AN이 비이산 공간, 인디스크릿 토폴로지에서의 수열이라고 하죠. 인디스크릿 토폴로지는 뭐예요? 오픈셋이 공집합과 전체 집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 아무 점이나 A를 포함하는 오픈셋은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죠. 그 X에는 어떤 항이든 다 거기에 들어가죠. 어떤 항이든 모두 거기로 들어가요. 따라서 수열 A는 어디로 수렴한다? 어떤 점이든 수렴한다. 즉, 이 점이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A에는 다 여기로 수렴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실수 유절 토폴로지에서는 1, 2, 3, 2 수열이 수렴 안 했죠. 하지만 실수 인디스크릿 토폴로지, 실수에다가 비이상 공간을 준 토폴로지에서는 1, 2, 3, 이 수열도 수렴한다. 어디로? 뭐 1로도 수렴하고 2로도 수렴하고 또는 뭐 루트 3으로도 수렴하고 아무 점이든 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점을 포함하는 오픈셋이 X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모든 항이 다 X에 들어가니까. 그죠? almost all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all AN들이 다 들어간다.
또 수열 1, 2분의 1, 3분의 1. 예. 이와 같은 수열은 보통 위상 공간에서 수렴하죠. 어디로? 0으로. 0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비이상 공간에서는 이게 0으로만이 아니라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실수로 이 수열이 뭐 1로도 수렴하고 2로도 수렴하고 100으로도 수렴하고 모든 실수로 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토폴로지가 달라지면 이와 같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 3.65 보죠. 이거는 이 수열이 x에다가 이산 공간에서 수열을 잡았을 때예요. 아까는 비이상 공간에서 잡았죠. 이번엔 이상 공간에서 잡으면 어떤 점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가장 작은 게 이거죠. 그죠? 네,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N들이 만약 여기 A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almost all 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어디선가 가다가 A 이렇게 되는 형태만 A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형태만 이런 수열만 A로 수렴한다. 예를 들어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열은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0으로 수렴했죠? 0으로 수렴하죠. 어디에서? R usual topology. 그런데 R discrete 토폴로지에서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않는다. 왜? 0을 포함하는 오픈셋, 뭘 잡을 수 있어? 0. 이거 분명히 0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항들이 almost all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안 들어가죠. 어떤 항도 여기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3.64, 3.65에서 토폴로지가 달라지면 이와 같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수열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어디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다? 실수에서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다. 거기서만 직관이 통하는 거지 나머지에서는 직관이 안 통하고 진짜 정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카운터블 토폴로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죠. 예제 3.66 코카운터블 스페이스에서 수열이 P로 수렴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의에 의해서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이 있을 때 수열 AN들의 항이 almost all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떤 형태밖에 없느냐? 이런 형태밖에 없다. 이런 형태밖에 없다. 아까 지금 예제 3.65하고 비슷한데 그런 형태만 예제 3.65에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디스크릿이 아닌데도 코카운터블인데도 이런 거밖에 없다. 이걸 보여라. 자, 집합 A를 여기 수열의 항들 중에 P가 아닌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A는 분명히 가산 집합이죠. 왜요? 수열의 항들을 모아놨으니까. 수열의 항들을 모아놨으니까 많아봐야 가산 집합이죠. 따라서 X-A는 P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X-A는 P를 포함하죠. 포함하고 가산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열린 집합이죠. 그죠? 코카운터블 토폴로지에서는 가산 집합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A라는 집합은 P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수열이 P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이 있으면 almost all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항들이. 그죠? 그런데 이 집합도 P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니까 almost all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즉, 이렇게 되려면 A라는 집합은 몇 개밖에 없다. AN 중에 유한계 항만을 포함한다. 그죠? 근데 A라는 집합이 뭐였나요? A라는 집합이 이 항들 중에서 P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몇 개밖에 없다? 유한계밖에 없다.
그러니까 AN에서 P가 아닌 항은 유한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딱 끝나고 유한계니까 나머지는 다 P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수렴하려면. 자, 그래서 실수의 여가산 코카운터블 토폴로지를 주면 아까 얘기한 수열 1, 2분의 1, 3분의 1 이거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 유절 토폴로지에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수렴했죠. 근데 여기서는 수렴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제 3.68 보죠. 여유한 공간에서 수열 1, 2, 3 이런 수열이 수렴하느냐? 이 수열 보통 이상 공간에서 수렴 안 했죠? 이상 공간에서도 수렴 안 했죠? 어디에서는 수렴했어요? 예, 인디스크릿 토폴로지 비이산 공간에서는 수렴했어요. 그런데 여유한 공간에서도 수렴하느냐? 이걸 좀 살펴봐라 하는 예제예요. 자, 임의의 실수 P를 고정하고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를 잡죠. G는 그럼 P를 포함하니까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이 되죠.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 따라서 이거의 여집합을 잡으면 뭐가 돼? 유한 집합이 돼야 되죠. 왜? 여기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는 열린 집합은 뭐예요? 유한 집합의 여집합인 것과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집합은 아닐 테니까 G의 컴플리먼트는 유한 집합이 돼야 된다. 따라서 G의 컴플리먼트는 유한계 항만을 포함해요. 그죠? 유한 집합이니까. 그래서 G는 유한계 항만을 포함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열 G가 어떤 집합인가요? G가 임의의 열린 집합 G를 잡았는데 수열의 유한계 항만을 포함했어요. G의 컴플리먼트가. 따라서 G는 유한계를 제외한 모든 항이 다 G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을 잡았는데 유한계를 제외한 모든 항을 포함하니까 어떻게 된다? P로 수렴한다. 위수열은 P로 수렴한다. 그런데 P가 임의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수렴한다? 모든 점으로 다 수렴한다. 1, 2, 3 이 수열은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P, 예를 들면 1로도 수렴하고 2로도 수렴하고 3으로도 수렴하고 0으로도 수렴하고 그죠? 100으로도 수렴하고 모든 점으로 다 수렴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5절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